지난주에도 어쨌든 저희가 사적 허용이래. 죄송합니다. 사적 채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또 나왔어요, 이번에. 자,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지검에 있을 때 수사관으로 같이 일했었던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인데, 이분이 이제 국민의힘인데 광주시장으로 후보로 나오셨던 분인가 봐요. 그래서 주기환 후보의 아들이 대통령실에 6급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사적 채용 논란이 굉장히 불거졌는데,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이거는 여권에서 프레임을 만들어서 우리를 비판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여권에서 프레임 만들어서 비판하는 거는 맞죠. 어쨌든 대통령실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캠프에 있던 사람들, 국회에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저도 뭐 캠프에서 많이 있어 봤지만 그걸 가지고 뭐라고 비판하는 것은 좀 너무 과한 비판인 것 같다. 근데 이런 점은 다르죠. 윤석열 대통령의 외가 쪽에 육촌이 와서 일하고 있다. 이것은 비판받아야 돼요. 친인척이 대통령실 와서 근무한다면 그 사람의 급수가 몇 급이라도 그 사람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잘못된 거고. 근데 이분도 보면 아버지랑 어쨌든 연이 있는 거잖아요. 연이 있죠. 근데 보통 캠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들어와요. 나는 그것까지 뭐라고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정치를 시작하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정치권에 연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누구 와서 좀 심부름하고 일할 사람이 있나 없나 해가지고 끌어모은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거를 해명을 채용 절차에 문제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캠프에서 일했는데 뭐 그거 뭐가 문제입니까? 이런 식으로 뻔뻔하게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태도의 문제다. 태도와 인식의 문제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동의하세요? 역대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많은 아빠 친구가 대통령인 사람이 있었던 경우가 있나요? 그게 6명으로 끝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아, 더 나오나요? 더 나오죠. 더 나오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도 예를 들어서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이 일 잘하면 갈 수 있죠. 근데 그거 갈 수 있는데 아버지랑 연결되어 있다라는 게 다들 그게 사실은 좀 공감대를 형성하기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빠 친구, 뭐 그다음에 삼촌이라고 부르는 사람, 형님 부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섞여 있으면요. 제가 이런 조언 해줄 필요는 사실 없긴 한데 사무실 분위기가 엉망진창돼요. 아, 그래요? 어떤데요? 아니 당장 내가 여기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이런 모든 것들이 얘를 통해서 한 쿠션만 치면 대통령 귀에 들어가고 대통령 부인 귀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함부로 못 그 사무실에 일이 되나요? 뭐야! 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아유 출근하셨어요. 이렇게 되기도 하고 내부에서 뭔가 원활한 소통이라는 게 아니 직장 나가면 또 상사 욕하는 게 맛인데 그렇죠. 아빠 친구 이 사람의 아빠의 친구가 대통령이라는데 그게 되겠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다른 대기업에서 삼성이 어떻게 최순실한테 말이 필요하다는 걸 찾아낼 동안 우린 그걸 모르고 있었냐라는 비판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지금 뚫려 있는 이 수많은 구멍들, 대통령과 직접 연결이 되는 구멍들에게는 다 각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 누구한테는 롤렉스 시계를 하나 차보고 싶다는 소박한 욕망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그 사람한테 꼭 필요한 뭔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그런 것을 찾아 넣어서 딱 붙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외부 세력들이 대통령실 안으로 직접 진격해 들어오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런 상태는 아니라서 뭐 이게 전 뭐 국정농단까지 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위험하다. 위험하다. 그러니까 저희는 입장은 그냥 그렇게 하시라고 하는 게 더 낫긴 한데 조언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하면 할수록 약간 일이 더 번져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긴 한데 특히 이번에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이 라디오에서 나와서 한 말 때문에 더 화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엽관제다. 원래 대통령실은 공개 채용이 아니라 비공개 채용 제도인데 소위 말하는 엽관제다라는 엽관제라는 단어 때문에 인식이 더 안 좋아졌는데 사실 이분 강승규 원래 정치인 출신이잖아요. 국회의원도 하셨었고. 근데 이제 약간의 정무 감각이 왜 이러냐라는 비판도 좀 받고 계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여권제라는 걸 비판하는 것도 저는 좀 과한 비판 같아요. 여권제가 뭐예요?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 정부나 아니면은 대통령실에 데려가서 같이 일하는 거거든요. 미국에서 뭐 얼마 전까지 했었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비판하는 것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좀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해명이 잘못됐다는 거는 저는 강승규 수석보다는 강인선 대변인의 해명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중에서 어떤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니 캠프에서 일하지도 않았는데 경력만 가지고 대통령실에
대표님께서 근무한다면 불공정 아닌가요? 아, 그 강인선 대변인 말씀하신 건가요? 강혜선 얘기지. 알면서 왜 물어봐? 아니 강인선 대변인 이야기하는 거냐고요? 네. 본인 얘기를. 아. 본인이 했잖아요. 본인이 그럼 캠프에서 일했나요? 안 했잖아요. 아, 그건 안 하셨군요. 안 했어요? 네. 안 했잖아요. 조선일보 기자였잖아요. 혹시 따로 전화를 통해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본인 얼굴에 본인 침 뱉은 거예요, 그게. 기사는 너무 좋던데 그 전에 쭉쭉 썼던 기사를 보면 칼럼도 잘 대통령께서 완전히 흡족해 하실 만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던데. 그걸 인정받았나 그럼? 조선일보에서 그렇게 그분이 해가지고. 워싱턴 특파원도 하고 막 그러셨었죠. 그럼요. 네. 그분 글 잘 쓰고 그랬는데 그런 식의 부적절한 해명들이 대통령실과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더 가열차게 만든다고 보여져요. 네. 그래서 저는 참모들부터 네. 정신 차리거나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강승규 수석의 해명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역관제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동의가 있습니다. 어쨌든 완전 동의해줘. 이런 것들은 완전 동의합니다. 예.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원래는 국민의힘에서 오랜 기간 단련된 보좌진들과 비서관들이 대통령실에 들어가는 게 그게 역관제죠. 네. 그런 정도의 이런 홍보 분야든 어떤 분야든 다 의원실에서의 훈련 과정과 여러 가지 트레이닝들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 같은 예를 들면 장성철 교수 같은 분이 캠프에서 일하고 들어가는 거는 아무도 문제 제기하지 그쵸? 않지. 그런데 왜 그러세요? 불러줘도 안 간다며. 불러주어서 네. 제가 거절하는 거랑 네, 안 불러주는 불러주지도 않는 거랑은 다른 문제죠. 아니, 부르기 전에 엑스파일 일하고 상을 때려푼 사람 누가 모르겠어요. 네, 그러시군요. 바람이 제가 지나치시네. 레드팀 하면 제가 잘할 수 있는데 네? 김성애 소장님하고 같이 가가지고 레드팀 윤석열 정권 잘 되라고 내일 전화 오는 거 아닙니까?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제 전화는 열려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분들은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사적으로 연결됐다라는 게 그렇죠. 문제라는 그냥 거죠. 아름아름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해서 한 자리씩 들어가서 1년씩 있고 이러면 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거기서 끝나나요? 나와서 내가 대통령실에 있었는데 말이야. 내가 대통령 형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는 상황 생각해 보세요. 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전 전 정부에서도 사적 채용은 있었다 논란이 꾸준히 있었고 그때는 뭐라고 안 해놓고 왜 지금 그러냐 이렇게 하는데 그때와 지금의 차이가 좀 있을까요? 마켓 단위의 전 제품은 무료 배송인 거 아시죠? 반드시 로그인을 해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그때와 지금의 차이가 좀 있을까요? 삼촌 형님은 없었어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친인척은 없었다. 삼촌, 아니 그러니까 심지어 삼촌은 친인척도 아니잖아요. 이 지방의 토어들이 이 권력에 접근하는 방식을 보셔야 되는데요. 그 지역에서 건설하고라도 뭐라도 지역 유지가 있잖아요. 그럼 그 지역에 검사들이 파견 오고 뭐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럼 다 초임 검사고 나이가 어릴 때잖아요. 영감님 하면서 접대를 해요. 네. 2, 3년에 한 번씩 계속 사람이 로테이션 하죠. 그럼 한 10년, 15년 지나면 한 20, 30명 정도의 검사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검사만 따지면. 네. 그럼 그 사람 중에서 누군 지검장 가고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런 관계를 그때 아주 어렸을 때 아무것도 없던 시절부터 사심 없이 그런 관계를 만들었다고 검사 쪽에서는 착각할 수 있지만 비즈니스 하는 입장에서는 계속 씨를 뿌리는 거죠. 그 중에서 하나 거목으로 자라가 나게 되면 그것을 그때까지 입증을 못 했는데 이제 강릉 바닥 가보십시오. 황 대표 누님이 대통령실에 아이 뭐 그냥 뭐 우리 저 성렬이 형이 아니 뭐 동생인지 형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 대통령님이 또 이렇게 또 우리 아들 좋아하시더라고. 잘 갔지 뭐. 연락은 안 해. 아이 뭐 내가 대통령한테 무슨 부탁을 하나. 전혀 그런 건 없어. 근데 전화 한번 해볼까? 약간 요런 느낌. 그러면서 주소 좀 줘봐. 이번 추석 명절에 대통령실 그 선물 보내줄게. 이럴 수도 있죠. 네. 네. 그런 일. 내가 같이 맞장구 치고 있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있는 강릉시청의 건설국장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분하고 잘 지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도 이제 오늘자 한겨레신문에 나왔는데 20대 남성들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는데 네. 지금은 지지를 철회한 분들을 모아가지고 왜 지지를 철회했냐 이런 걸 네. 물어봤더니 이 사적 채용 논란이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캠프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을 했을 텐데 그 젊은이들은 채용이 안 됐는데 아빠와의 맞아요. 연이 있는 사람만 맞아요.
채용이 되는 것은 이것은 명백하게 공정성에 어긋난다라고들 그렇죠. 많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강인선 대변인이나 강승규 홍보수석의 말도 맞는 부분이 있어요. 네. 캠프에서 일했던 밤낮 일했던 월급도 못 받고 일했던 사람들 대통령실 네. 6급, 7급, 9급 가는 게 뭐가 문제냐? 초에 문제 없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과 과거에 인연이 없던 사람의 아들이 아니면 네. 자녀가 그러니까.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열심히 대통령실에 일해도. 못 갔잖아.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명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변명하지 말고 저희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러한 일이 좀 벌어졌는지 저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송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야지. 네. 이걸 항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이건 시스템에서 개혁의 측면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대통령 나오려고 한 사람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돼. 아무리 늦어도. 그렇죠. 네. 그 1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같이 해야 됩니다. 뭐 작게는 10명부터 시작해서 20, 30명의 식구를 거느려야 되는데 네. 이 사람들 인건비를 다 어디서 뽑아요? 뽑을 방법이 없으니까 고육지책으로 생각해내는 게 책 내고 책 사달라 그러는 거예요. 아, 출판 기념회. 그럼 이제 10,000원짜리 책 한 권 사면 뭐 1,500원 이렇게 떨어진다고 치면 네. 얼마나 많은 사회적 자본이 낭비가 되는 겁니까?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정치인을 위해서 10만 원 쓸 각오를 했는데 10만 원 주고 책 사봐야 15,000원 돌아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 왜 정치 자금으로 하면 다 쇠고랑을 차도록 지금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역관제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임금을 안 주고 1년 동안 부려먹었는데 대통령실이라도 들어가서 한 1년 콧바람을 세게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다 누구에게나 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정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치 자금을 잔뜩 거둘 수 있게 해주고 그걸로 컨설팅 업체를 맡기든 아니면 월급을 충분히 주고 대통령 선거 준비하는 팀을 만들면 네. 그들은 그 1년 기간 동안 대통령을 만드는 일하고 돈을 받았잖아요. 네. 막상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업무를 하는 것은 이 캠프 일과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거대로서 월급 받고 빠이 하고 대통령실을 꾸릴 인재들은 대통령실대로 만들 수 있으면 좋은데 네. 안 되죠. 같이 일했던 인연 때문에 그것도 돈도 한 푼 못 받고 24시간 일을 시켰는데 이 미안함 때문에 이런 구조를 처음부터 바꿔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무슨 대단한 자기 희생처럼 말하는 이 문화 자체가 다 달라져야 되고 네. 당연히 정치를 돕는 사람들도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게 죄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죄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는 너무 과한 비판 안 했으면 좋겠고 네. 대통령실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해명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계속 했던 얘기가 법적으로 문제 없잖아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법만 따지면 사실은 법적으로 문제는 네. 없지만 공정하냐, 상식적이냐, 정의로우냐 이러한 법을 넘어선 규범과 관련해서 본인들이 집권을 한 명분이잖아요. 그렇죠.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서 네. 집권을 했는데 그런데 그거에 맞지 않는다라는 행동을 한다라고 지적을 받게 되면 집권의 명분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네. 자꾸 법에 문제가 없으니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런 뻔뻔한 태도로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네. 보수 패널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MJ님이 장성철 미친 건가? 이렇게. 네.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사적 채용 더 있는데 김건희 여사 입김이 셌다고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사실은 뭐 굉장히 입김을 많이 뭐 불어넣는다 이런 얘기들은 사실 많은데 실제로 확인되지 그래요? 않았잖아요. 그런 네. 얘기는 야당의 비대위원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네. 저랑 네. 우리 송채 반장님하고 김성애 소장님하고 네. 이 자리에서 그냥 술 한잔 먹으면서 할 얘기지. 네. 그걸 가지고 비대위원장님이 증거 없이 얘기하는 게 이게 맞냐고요. 저는 안 해요. 그럼 마타도예요. 잘못된 거예요. 난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증거도 없는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해요. 김건희 여사가 그랬다라는 것은 소문만 있지 네. 명확한 증거는 없어요. 물론 뭐 이원모 비서관 그 사람 네네. 부인 네네. 뭐 이번에 같이 수행해서 나토에 네. 갔다 그건 있지만 아니 그것도 김건희 여사가 한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 그거는 김건희 여사의 입김은 아니다. 근데 네. 좀 그런 거는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건 실제로 아니에요. 그건 제가 사정을 아는데 그래요? 아닙니다. 예. 아, 그래요? 아니 그래서 그게 아니다. 그 우상호 비대위원장님 자꾸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너무 그렇게 자극적인 얘기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이런 거를 막 뭉뚱그려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네. 윤석열 정권 썩은 내가 진동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아,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정도까지는 정말. 아니다. 그거는 선을 넘은 거예요. 네. 그건 저주예요, 저주. 그럼 아니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국정조사 하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그러면 국정조사도 너무 오버하는 건가요? 국정조사는 아무런 효용성이 없어요. 그냥 정치 공방일 뿐이에요. 예를 들면 국정조사는 강제 조사권이 없어요. 강제 수사권이 없어요. 그 만약 이 사항을 조사하려면 네. 대통령실에 가가지고 야 니들 자료 가져와봐. 다 내놔봐. 대통령실에서 제출 안 해요. 그러면 아무것도 조사할 수 없어요. 네. 야 얘네들이 뭐 감추려고 우리한테 자료 안 준다. 야 나쁜 사람들 이 끝? 끝이에요. 아. 차라리 운영위에서 공식적으로 국정감사 때 자료 다 제출 받으셔가지고 그때 확인하세요. 그때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뭐 수석부터 구급 행정요원까지 인적사항 이렇게 비밀스러운 건 내비두고 네. 제출하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해버리시라고요. 제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출 안 한다고 할 거예요. 근데 안 받은 국정조사에서 비디오. 제출하는 것과 국정감사에서 제출하는 게 달라요? 국정조사도 제출하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국정감사에 의해서 네. 제출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 있죠. 개인정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름 가운데자 가지고 누군지 모르겠어 다 제출할 거야. 안 받은 비디오예요. 그건. 장땡철 하면 다 알지. 어디 뭐 국정홍보실 뭐 이렇게 그럼 다 알죠. 그 유명한 사람은 알지만 사실 누구 아들 이거는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거기다 일단 해오라고 그래봐요. 누구 추천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사적 채용 논란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네요. 이사 겸직? 그러니까 뭐 박모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외부 업체 이사 겸직을 했고 뭐 이게 좀 3개의 사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누구야 보수 유튜버 누나라고 불리던 그분도 뭐 인터넷 안수경? 방송회사의 이사로 동시 근무하고 있고 그 강릉 출신 그 우 씨도 뭐 공무원이 된 뒤에도 아버지 회사 감사직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고 그다음에 뭐 총무비서관실 아까 얘기했던 박모 행정관도 뭐 청주의 한 가스 판매 업체 사내이사로 등재.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등재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두 개를 그러니까 동시에 하면 안 되는 동네 건데. 유지들이었다는 얘기인 거고 유지의 자식들이었다는 거고 대통령하고 이러저러 알아서 왔다는 얘기의 다른 말 아니고.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있는 그냥 보좌진들 뽑아갔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겨요. 국민의힘 그쵸. 보좌진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렇지, 다 알지. 예. 공무원들은 그러면 안 딱 된다는 그런 거 거. 안 해요. 안 해요. 진짜 그런 조심하시. 뇌물이나 로비에 내성이 생겨서 그런 일을 안 하는 사람들 그리고 보좌진도 한 10년간 별일을 다 겪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그런 문제 생기는데 사람들은 다 도태돼서 사라져요. 그런 정도 검증이 된 사람들이나 아니면 공무원들을 뽑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죠. 네. 근데 그런 기본적인 신변 관리도 안 되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그게 지금 이렇게 드러났으니 다행이지 밖에 있는 다른 사람이 이걸 책을 딱 잡고 너 내가 사내이사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협박을 해서 뭐 딴 일을 꾸몄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런 게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런 데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생판 모르는 초짜들이 저렇게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공무원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실 명함을 파서 다니는 게 네. 윤석열 정부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내가 뭘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주지? 그러니까 이게 하세요. 근데 그거는 검증팀에서 내가 이거 걸렀어야 하러.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이 본인들이 몰라도 검증팀에서 이거는 이중으로는 안 되니까. 아니 검증이 그럼 안 되죠. 정리하세요. 그건 자기가 적어내지 않으면. 본인이. 그러니까 이럴 수가 있지. 그 아버지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네. 누구를 만나요. 그 시청이나 누구에. 그래서 우리 아들 잠깐 와서 좀 인사 좀 하라고 할게. 그래서 아들이 와가지고 명함 주면서 네. 인사를 하면 참 그게 어떨까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이용당할 수가 있으니까 이걸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네. 걸. 네. 근데 그런 걸 했다는 것 자체가 저도 상당히 좀 충격스럽고 네. 저는 지금 김대기 비서실장이 네.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 도대체 지인의 아들이 얼마나 들어왔고 이러한 뭐 이중 겸직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좀 적절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것인지 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때가 된 것이 아니냐. 근데 네. 김대기 실장부터 적절한지 모르겠네요. 왜요, 김대기 실장은? 역할을 제대로 못하잖아요. 지금 비서실장 역할을. 그래서 참모진 교체 해야죠. 솔솔 나오고 있는데 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비서실장 그리고 정무수석 대변인 네.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라고요? 아니 요즘에 마켓타니에서 이용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쇼핑몰계 차세대 리더 마켓타니 정치권의 정보통 저 장성철이 자부하겠습니다.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왜 추천을 하느냐? 덕분에 제 출연료가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믿고 사드셔도 될 것 같다. 전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결의 자랑, 한결의 야심찬 프로젝트, 한결의 TV를 후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 마켓타니.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좀 도와주십시오.